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햇살 보세요. 아, 예쁘다. 저는 다시 사무실로 왔고요. 이 아이맥 이게 17년식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게 안 되네요. 컴퓨팅이. 예. 컴퓨팅이 안 되는 걸로. 아무튼 저는 커피 한 잔 타러 가보겠습니다. 좀 이렇게 잔상 같은 게 있죠. 제가 쿵쿵 걸을 때마다. 예. 얘를 터놨고 얼음을 좀 넣겠습니다. 손을 좀 닦고. 이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여기 켜놨던 그 화면이 아직도 있네요. 아이고 또 꺼졌겠다. 아, 아직 레코딩 중이구나. 넷플릭스거든요. 아, 이게 약간 왜곡이 있구나. 렌즈가 좀 이렇게 여기 왜곡이 져가지고 보이네요. 모니터 화면을 보니까. Over the years, the Bitcoin stolen from the Silk Road dark website in 2012 has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금 그 애플 비전 프로로 이렇게 가상의 환경을 보고 있고요. 제가 요거를 이제 거의 하루 좀 넘게 써봤죠. 네,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애플 비전 프로는 흥행에 성공할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실제로 제가 그 애플 이제 비전 프로 첫 개봉한 날, 예, 애플 매장에 가봤잖아요.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시연하는 사람들은 많았는데 실제로 사가는 사람은 제가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애플 매장에 이게 예약 판매를 했잖아요. 예약을 받았는데 사실은 매장에 재고가 널려 있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매장에 가도 지금 재고가 있어요. 예, 그 말은 얘네가 뭐 20만 대가 팔렸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3분의 1은 반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3분의 1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20%, 30%? 왜냐면은 이 애플 제품뿐만 아니라 사실 아마존에서 판매되는 전자제품들 있잖아요. 그거의 30%가 반품률이 40% 가까이 돼요. 30에서 40%.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거기서 데모를 안 하고서 그냥 샀다. 그 하면은 아마 굉장히 저도 처음에 이거 가져와가지고 실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져와서 이제 세팅을 하면은 세팅하면서 이 광대뼈가 미국 사람은 광대뼈가 없나? 없을 수 없겠죠. 예. 하는데 분명히 이 얼굴에 실리는 압박을 심지어 그 듀얼 밴드를 사용하더라도 압박이 심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여자분들은 굉장히 싫어할 것 같고요. 특히 화장을 했다고 하면 화장 다 지워지고 헤어스타일 다 구겨지고 일단 제품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어요. 이게 아무리 화질이 좋고 기능이 작동하는 게 완전 부드럽고 그렇다고 해도 이 퀄리티가 실제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것과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
이 지금 환경도 요 호숫가 굉장히 빗소리도 들리고 굉장히 좋지만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화질이 떨어진다. 가짜 같아요, 가짜. 그냥 눈을 반쯤 뜨고선 보면은 그래 봐줄만 하다 하는데 실제로 우리 눈이 그만큼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흥행에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아직까지는 아마 이제 버전이 한 4세대 정도가 나오면 그리고 한 300g 정도 일반 헤드폰 무게 정도로 가벼워지면은 대중화가 시작될 것 같고, 그리고 완벽히 대중화되려면 글래스 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경 타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이게 물론 몰입감은 이게 다 사방이 막혀 있잖아요. 수경처럼 잠수 안경처럼 막혀 있기 때문에 몰입도는 좋지만 불편하다. 그리고 여름에 쓰기는 힘들 것 같고, 이거 아직까지는 무거워서 장시간 착용은 무리다. 그리고 멀미도 좀 나고, 이게 그렇습니다. 어질어질해요. 좀 오래 쓰면은. 마치 이거를 벗고 나도 잠시 뭔가 그런 착시 현상 같은 게 일어날 정도로 머리에서, 이건 머리에서는 이걸 아마 현실이라고 인지를 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걸 벗고 나면은 그 잔상이 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질어질합니다. 그래서 한 30분 하면은 한 10분 정도는 쉬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배터리가 2시간 반 정도, 2시간 정도 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 어지러워서 못 써요. 그리고 뭐 좀 더 뭐 이걸로 생산성 있는 작업, 물론 화질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런데 두통 유발,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이런 HMD 그거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같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거잖아. 아무튼간에 이렇게 뭔가 눈앞에서 바로 확대된 화면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들, 이런 것들이 아직은 한계점이 많다. 이게 하드웨어적인 한계점이라서 이 기술적인 문제는 이 애플이 거의 다 해결한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는 완벽하다. 아주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80% 정도, 7, 80% 정도는 크게 이질감 없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심리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뭐 경계가 없는 뭐 이런 거, 끊이지 않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매지컬하게, 마법처럼. 그건 성공했어요. 실제로 그래요. 하지만 이렇게 짜잔. 하지만 그래도 문제점이 있다. 이게 두 번째 지금 현재 이제 이게 젠 1이잖아요. 1세대 제품의 특징, 무겁고 비싸고 불편하고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런 1세대만의 모든 단점을 다 갖고 있죠. 굉장히 잘 만든 기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거 한글 키보드도 안 돼요. 무선 키보드 연결해도 안 되고요. 마우스 장착해도 안 됩니다. 마우스를 지원하지 않아요. 아직은. 그렇게 경고가 떠요. 무선 마우스 연결하면. 그래서 특히 입력에 있어서 한계점이 있는데, 무선 키보드 연결하면은 영문은 다 칠 수 있죠. 근데 한글은 안 되죠. 그래서 물론 그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장 사기에는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강력한 요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이제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봐도 아직은 이걸로 뭐 생산성 작업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누워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생산성 있는 작업들을 하기에는 이 입력이 좀 수월하게 돼야 되는데, 물론 한글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해도 키보드를 이제 이렇게 손을 보면서 칠 수는 있어요. 굉장히 이질감이 있잖아요. 뭐하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이 엄청 선명하고 그렇다고 해도 그게 과연 그 4K 모니터를 만큼 편하냐?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몰입감 있는 형태의 MR 기기들은 특히 이런 물안경 타입의 잠수 안경 타입의 이런 장치들은
이제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게임을 하는데 좀 그 버추어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3D 게임 같은 거 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애플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 거의 많이 호환이 안 되죠. 그래서 뭐 스팀 링크 연결해 가지고 데스크탑에 연결해서 쓰는 사람까지도 봤는데 애플은 게임 생태계가 그렇게 많이 풍요롭지는 않아요. 아케이드가 있지만 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은 별로 없고요.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임들은 그런 거죠. 스팀에 다 있죠. 예, PC 게임 같은 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 컨텐츠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예, 이 때문에 아직은 대중화되기에는 좀 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한국 사람들이 지금 유튜버들은 이게 밥벌이니까 막 비행기 타고 와서 사가고 있지만 사실 뭐 그만한 돈을 들여서 막 빨리 사야 될 물건이냐, 유튜버가 아닌데, 예, 관련 이제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전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570만 원 너무 아깝지는 않아요. 아깝지는 않고 그냥 뭐 자주 안 쓰는 장난감? 예. 근데 영화 볼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영화 볼 때는 굉장히 좋고, 특히 아바타 어제 물의 길 봤는데 뭔가 극장에서 보는 듯한 느낌, 그리고 사운드도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하드웨어적으로 이런 기술적인 것들 굉장히 좋지만 일단 무게,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이게 그 밝은 화면 장면 영화 볼 때도 나오잖아요. 그럼 렌즈가 반사가 돼가지고 눈이 좀 부십니다. 예. 뭔가 렌즈의 그런 플레어 현상 같은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이 3D 컨텐츠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걸로 찍는 그 스페이셜 그 비디오나 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꼭 이거를 써야지만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아직까지는 이 기기가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뭐 그냥 잠깐 이렇게 신기한 경험을 하기엔 좋지만, 이거를 뭐 꾸준히 쓰게 될 것 같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현재 상태로 봤을 때, 물론 이걸 현재 상태로 이걸 평가하기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그런 이머시브 컨텐츠가 많아지고 많아진다고 해도 저는 사실 조금 뭐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왜냐면은 이머시브 컨텐츠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극장에서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굉장히 잘 만들었고, 예, 몰입해서 볼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놀이기구를 체험하거나 뭐 이런 그 정도는 아니죠. 네,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충족시켜주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다른 장면도 하나 볼까요? 조슈아 트리를 한번 볼게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그래도 혁신은 혁신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애플이 뒤늦게 뛰어들어서, 메타는 벌써 한 7, 8년 정도 했잖아요. 10년 가까이 이쪽에 가상현실 오큘러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욕도 많이 먹으면서, 예, 해 왔기 때문에 아직 그 메타 쪽에는 컨텐츠가 사실 많고 게임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해봤는데 그래도 불편해서 잘 안 하게 된다. 예. 결국에는 불편함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 만든 제품도 불편하면은 그 무의식적으로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산지 2년이나 됐는데 메타 퀘스트 2, 그때 오큘러스 퀘스트 2였죠. 그때 한 50만 원 주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소프트 같은 거 다 설치하고 사가지고 100만 원 정도 썼던 것 같은데 딱히 뭔가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한 10번 정도 처음에 막 너무 신기하고 그래가지고 썼다가 너무 피곤하고 멀미나고 그래가지고 예, 그 서랍에 처박아뒀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잘 만들고 우와 소리가 처음에 하면 나지만 하루 이틀 이제 돼가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도 없진 않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했어요 진짜. 우와 예 우와 하죠. 예, 이렇게 하지만 메타캐스트 한 7분의 1 가격도 안 되는 메타캐스트 3랑 그냥 가성비적인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은 사실 이 애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이 비전 프로에서 할 수 있는 것들 메타캐스트에서도 대부분 다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이렇게 막 심리스하게 완전히 부드럽고 예, 그렇게까지는 표현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얼추 비슷하게 뭐 브라우저 띄워놓고 여러 개 하고 버추얼 데스크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있거든요. 버추얼 데스크탑. 그래서 컴퓨터랑 연결해 가지고 화면 막 띄워놓고 모니터 막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저기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과연 이 10배가 넘는 가격의 벽을 이 애플 비전 프로가 이길 수 있냐? 아직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 3세대 정도 나오고 가벼워진다면은 모를까. 심지어 이거는 배터리도 외장이잖아요. 그 메타 퀘스트 같은 경우는 배터리도 내장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물론 조금 이거보다도 가벼워요. 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용 시간은 거의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메타 퀘스트 3 같은 경우는 LCD예요, 아직도. 그리고 요거는 OLED가 탑재되어 있어서 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다. 쨍하게. 그 정도 차이지. 그리고 이게 굉장히 애플 소프트답게 iOS나 뭐 이런 것처럼 굉장히 스무스하고 그 애니메이션이 효과가 굉장히 좋잖아요. 부드럽고 예, 예쁘고 예, 하지만 안드로이드나 뭐 이런 거 좀 투박하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애플이 디자인적인 UI나 이런 건 압승이지만 어, 가격의 벽을 넘을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점점점 쓰면 쓸수록 심하게 듭니다. 예, 그래요. 아무튼 예, 이 영상 지금 대충 제가 생각나는 대로 우후죽순 떠들어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특히 써보시는 분들은 완전히 애플에 미친 분들과 신기술에 미친 분들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걸로 뭐 생산성 엑셀 작업도 하고 뭐 이제 파이널 컷 프로 막 편집하고 예, 하겠지만 동영상 편집도 하고 그러겠지만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냥 4K 모니터로 후다닥 굉장히 눈도 편하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아직까지는 그래요. 물론 이걸로 이제 3D 영화를 감상한다거나 하면은 이게 4K 모니터만으로 3D 영상을 감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제한적이긴 하지만 요게 비전 프로가 굉장히 유용하죠. 근데 꼭 3D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이게 사운드도 좋고 비전 프로가 영상도 훨씬 깔끔하고 선명하고 잘 보이긴 하지만 메타 퀘스트 3 정도면은 뭐 얼추 뭐 아쉽지 않게 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하루 반 정도 사용하고 난 결론이고요. 또 생각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또 뭔가 킬러 앱이 나와가지고 예, 이거를 대중화시키는데 성공할지. 그리고 이 지금 요걸로 이제 3D를 봤을 때 메타캐스트 2로 이제 그 야구 동영상 같은 거 보잖아요, 여러분. 예, 남자분들. 예. 하는데 그 굉장히 괜찮아요. 8K 영상 정도 보면 진짜 앞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 요걸로는 비전 프로로는 그냥 얼추 뭐 이렇게 사이트 접속해서 맛보기 영상으로 보긴 했는데 어 이게 전체 화면이 지원이 안 돼가지고 아직 감흥이 떨어져서 예, 뭐라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제품은 제 와이프도 써봤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썼고 쓰고 나서도 자기는 안 쓸 것 같다. 이게 특히 570만 원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돈 주고는 절대 안 산다라고 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지금까지의 감상이었어요. 뿅. 제가 방금 찍은 영상이고요. 저는 다시 사무실로 왔고요. 지금 제 맥북이 아니라 아이맥 컴퓨터가 보이죠? 참 좋네요, 세상.